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자마자 국회에서 진행됐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핵심이 뭡니까?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 동안 국민에게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못했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데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의 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연설 내용 쭉 원고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죠.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의료진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민생이 무너졌고 미래 세대 사회 안전망도 붕괴가 됐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대안 제시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네, 많은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권 4년 차가 되는 기간 동안 켜켜이 쌓여있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실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정이 해가 되면 나아지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은 했지만 제대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지 못했던 부분에 비판에 초점을 좀 더 강하게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지점에 가서는 우리 당이 새롭게 당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바꾸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은 더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 정부에 대한 비판에 더 강한 비중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일단 뭐 이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다거나 어떤 뭐 자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것은 뭐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 뭐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겠죠. 다만 그 내용이 얼마나 좀 실효성 있게 이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오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 다 새롭지 않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표현이라든지 논리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봐오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대 논리의 종합판처럼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느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뭔가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대안은 뭐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자는 내용이거나 뭐 이런 걸로 그치는 것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름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꿨고 또 새로운 정강 정책도 만들고, 그 새로운 정강 정책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는 우리 보수 정치가 좀 변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장의 대활약으로 만든 그런 정강 정책인데, 근데 이번에 연설도 좀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한 전체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좀 수미일 관한 이런 좀 스토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좀 국민들의 마음에 잘 다가갔을 텐데, 지금까지 내놓던 반대 논리를 그대로 이제 좀 되풀이한 느낌이어서 좀 저로서는 좀 실망을 좀 금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나니까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국민의힘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자기 당을 저렇게 칭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위대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합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명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중의적인 표현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 당명 스스로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었던 것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국민의 권력과 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국민의 힘을 혹여나 외면하면서 하는 정치 행동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의 힘의 거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분명히 당명에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와 오늘 연설 장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연설 도중에 상대당 의원들이 야유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치료 중 또는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대표 어제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조금 전에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어, 이 이야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그대로 받았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의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가 먼저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좀 책임감, 책임성 이런 이제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됐는데 협치라는 것이 뭐 우리가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습관적으로 사실은 얘기합니다. 협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를 하기 위한 뭐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냥 시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연설의 논리는 지금 여러모로 위기 상황이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윈윈윈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국민과 여야가 모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낭만적인 이런 문구를 섞어서 이제 좀 호소력 있게 좀 전달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렇게 협치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사실 야당 의원들의 태도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의 경우에는 서로의 어떤 탓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 있으면 강력하게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좀 풍경이 된 듯 그렇게 보였지만 이번에는 또 이런 협치의 메시지를 이낙연 대표의 협치의 메시지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메시지도 야당은 좀 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연설과 그것에 대한 반응 이게 하나의 어떤 수미일관한 협치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저는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좀 뭐랄까요 진흙 속의 진주처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협치라고 하는 부분, 네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다. 조용필 씨 노래 가사 중에도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가. 그런데 아프리카어에도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걸 이번에 이낙연 대표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됐을 것 같은데 협치라고 하는 게 뭐 역대 어느 정부고 어느 대통령이고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질적인 협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여당 대표,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일사불란하게 처리시키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정말 추호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야당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또 그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건 103석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은 단순히 정치적인 상대 진영에 서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그 103명의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연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봤던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를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손을 잡자고 내미는 국민들의 손을 쳐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협치를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달려가는 여당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국회에서 극대화시키게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이런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충분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야당도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을 위한 길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낙연 대표 연설 대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때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이 우리에게 다수 의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거부하고 국민이 우리에게 주신 명대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결국은 이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완전히 금기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도 여럿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법사위를 지금도 예를 들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앞으로 보는데요. 네. 그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싶었던 이유는 이 소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그 법사위를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주요 법안에 대한 어떤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를 개혁을 하고 그러한 어떤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어떤 문제였다, 국회 운영의 문제였다라는 것에 대해선 일정 정도 합의와 공감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상임위원장은 그 어떤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을 해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어떤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제안을 보더라도 이게 양쪽의 손뼉이 맞아야 사실은 어느 정도 손뼉이 맞아야 협치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여당이 우리는 이 야당에 대해서 뭐 상임위원장을 한 석도 주지 않을 것이고 18대 0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고 밀어붙였다면은 그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다수결의 횡포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의석수대로 나눠서 협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사위 문제는 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혁은 관철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당시 미래통합당이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좀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꼭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그것에 대해서 백지항복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당과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치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올 정기국회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민 비대위원 짧게 지금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꼭 필요한 곳에 재난지원금이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원금의 범위에 대한 강론적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씩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가장 꼭 필요한 곳에 재난지원금이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추경을 통해서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추석 전에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체적인 입장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4차까지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적이 상당히 드문데 말이죠. 4차 추경 예산안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제1야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서는 아마 상당한 토론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